이혼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더 참았어야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 사연들을 듣는데 내가 잘못한 선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종 사연을 들어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못한 채로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제 결정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대우를 받고서 계속 결혼 생활을 했다면 화병으로 제가 쓰러지거나 더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다들 그렇듯 결혼정년기에 만나는 사람과 큰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저랑 남편도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만난 남편은 수더분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예민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종종 예민한 누나를 보고 자라서 여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둔한 편이기도 하고 무더원한 성격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다른 남자들에 비해 잘 받아주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얘기했던 신우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예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다 보니 저를 예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도 외동이 아니고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있던 남편이 더 좋았던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외동이 많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외동인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외동보다는 형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있으면 괜히 말이 많아진다고 해서 남자 형제가 있는 사람을 원하긴 했지만 남편의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시는 모습에 나이 차는 나는 시누이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시누이의 성격을 겪어보니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만날 때마다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때만 하더라도 시누이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알지 못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심하는 분위기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오히려 시누이로 인해 분위기가 좋았던 것들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들으라는 듯이 시부모님께 본인은 결혼 생각 없으니 남동생한테 본인 몫까지 지원해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너무 일만 하느라 꽃다운 시기를 다 놓쳐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제 동생은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제 몫까지 동생한테 지원해 주실 테니 결혼 준비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누나가 돼서 동생이 행복한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잘 사는 모습 보면 저는 먹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내 몫으로 주려고 했던 거 이렇게 남편이랑 신우가 사이가 좋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신우이는 남편과 우애가 돈독한 것처럼 오바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신우이도 상견례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어서 더 그렇게 말했나 싶었죠. 그래도 막상 동생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나 보다 싶었습니다. 신우이가 이렇게 행동하니 저희 부모님은 누나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만 있다 보니 둘이서 애틋한 건 있지만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동생을 잘 챙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냥 동생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예뻐해 주세요. 물론이죠.
제가 항상 여자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 와이프면 저한테도 소중한 가족인 거나 다름없는데요. 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동생보다도 더 먼저 챙길게요. 신우이는 상견례에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신우이한테 받은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해서 하는 결혼에 뭐 받을 생각은 없었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 남동생이랑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했던 신우는 사라졌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은근한 이간질을 했거든요. 하루는 제가 회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사온 쿠키를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전해주려고 시댁에 들렸습니다. 제가 드린 쿠키를 받으며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며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신우는 옆에서 궁시렁거렸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좋은 곳 다녀오거나 그러면 시어머니 모시고 가기도 한다던데 우리 올케는 그냥 쿠키 하나 사주고 끝이네. 시댁이랑은 여행 가기 싫어서 그런가? 친정이랑은 벌써 다녀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어디 놀러 간 건 아니고 이번에 회사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유명한 쿠키라고 해서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회사 다니느라 정신 없는데 저희도 신혼여행 이후 따로 여행 간 적도 없어요. 이번에 회사 출장으로 다녀왔다고 해도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즘에는 회사 출장 겸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단 것 같은데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엄마 모시고 놀러 가는 건커녕 맛있는 곳을 모시고 가지도 않으니까 하는 소리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점수 따르고 난린데 우리 올케는 시어머니 잘 만나서 아주 편하게 사네. 사사건건 신우이가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이래라 저래라 태도를 보였다면 저도 신우이를 보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럴 때도 있지만 또 본인이 기분이 좋은 날에는 저한테 선물을 사들고 오거나 맛있는 걸 보냈다며 연락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다음 날에는 어쩐 일로 기분이 좋으면 정말 다 해줄 것처럼 굴었거든요. 주말에 저랑 남편이랑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신우이가 대뜸 생각나서 선물을 사왔다며 건네줬습니다.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는데 올케한테 딱인 게 있더라고. 예전에 올케가 추위 많이 탄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캐시미어 목도리 사왔어. 목이 따뜻하면 그래도 덜 춥다고 하잖아. 언제는 홈쇼핑을 보는데 되게 좋아하는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며 저희 집에 보냈다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올케 되게 좋아한다며 TV 보는데 킹크랩이 저렴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올케 레드 하나 보냈으니까 동생이랑 이따 먹어. 회사 다녀와서 밥해 먹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잖아. 신우이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런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가끔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겠어요? 이런 성격의 신우이를 받아줄 수 있는 남자는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 몇 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던 남자도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갓 지나던 해였어요. 저번에도 이번에는 결혼할 남자를 만났다며 설레발친 적이 있다 보니 다들 1년 정도는 만나고 나서 결혼하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가 임신을 했거든요. 원래 신우가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결혼할 때 조금 더 지원받기라도 했다면 당연히 일정 부분 신우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신우는 말만 뻔드르하게 하고 막상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다 보니 더 지원받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신우이가 본인 몫을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몫으로 받은 돈은 내가 결혼하게 됐으니까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돈이 없으면 그냥 신혼집을 대신 받을게. 올케랑 동생은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굳이 30평대에서 살 필요가 있어? 나는 곧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넓은 집에 사는 게 맞는 거지. 둘이서는 다른 집 알아보면 되잖아. 솔직히 내 돈을 보태주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해줄게. 어차피 내가 잘 살아야 너희들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아니 받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주는 게 맞지만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으니 줄 몫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이한테 한마디 했죠. 형님, 저희가 형님 몫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지만 사실 저희 반반 결혼해서 더 많이 받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혼집도 저희가 대출받아서 산 거라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대신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드러누웠습니다. 올케랑 계속 얘기하니까 배 아픈 것 같아. 신혼집을 주던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대출받아서 주던지 해. 그래야 나도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올케만 결혼할 때 받으면 끝이야. 아니 제가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저희가 형님 몫으로 더 받았으면 당연히 드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임신한 내가 바깥에서 살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올케랑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러다 내 잘못되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신우이는 계속 임신한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결혼에 필요한 돈을 주던지 신혼집을 주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이기도 했으니 거기 앞에다가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제 태도 때문에 저보다는 남편을 더 공략해야겠다 생각했나 봐요. 남편한테 연락해서는 힘들다는 투정을 엄청 부렸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누나가 힘들다고 하는데 동생인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누나가 우리 결혼할 때 본인은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더 도와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 누나 보기 안쓰럽지도 않어. 어차피 우리가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제 홀몸도 아닌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겠어. 도움을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뭘 받은 게 있냐 이거야. 우리 반반 결혼한 거 잊었어? 우리 형님은 물론 시댁에서 더 많이 받은 것도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형님이 말만 뻔질하게 했지. 정작 우리가 형님 몫으로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해준 게 어디야. 시댁에 여유가 없으니 더 못 주신 거지. 누나가 이제라도 좋은 짝 찾아서 결혼하는데 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나도 많이 해줄 생각은 없어. 어느 정도만 도와주자 이거야. 애도 가졌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할 순 없잖아. 남편은 계속 신우이 편을 들면서 도와주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보였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자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형님도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 결혼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축의금 100만 원이나 가전제품 하나 정도면 모를까. 그 이상은 안 돼. 우리도 애가지 생각하고 있어서 부지런히 모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하는 남자분이 또 준비해 오겠지. 뭘 우리가 해줘.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계속 결혼에 필요한 돈을 다 대주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족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돈은 빌려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신우이한테 한 번 들어간 돈이 다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빌려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지런히 모아야 아이 낳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도 본인 돈으로 도와줄 법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남편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 외의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 남편이 생각했을 때 목돈으로 누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나 봐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사정사정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은 애가 급하게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건 너무 안쓰럽지도 않냐? 배 더 나오기 전에 결혼도 시키고 애들 살 집 정도는 알아봐야지. 그래야 얘도 마음 편하게 애를 낳을 거 아니냐. 너가 좀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 형님 혼자 아이 가진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형님 혼자서 부담해요? 남자 쪽에서도 해야죠. 사고는 같이 친 거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해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도 있을 텐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너희 신우랑 사돈이 이런 얘기가 통했으면 내가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 걔가 워낙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모은 거 하나도 없어. 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썼지. 아휴, 내가 그거 생각하면 속이 터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줘라.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아주거나 할 테니까. 우선 신우 결혼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 사실 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사정사정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월세 보증금 정도인 1,500만 원은 어떻게든 모아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드려서 1,500만 원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돈을 받는 시누이는 그 정도 돈 빌려주면서 유세 떤다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1억 5천 빌려주는 줄 알겠어. 겨우 1,500 빌려주는 거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는 거야? 그리고 올케가 돼서 그 정도는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말 들어보니까 빌려줬다고 했다며? 너무하네.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서요. 겨우 1,500밖에 없어서 지금 형님 결혼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임신해서 결혼하니까 만만해 보여? 신우이가 비아냥대면서 말하길래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거든요. 고작 1,500 없어서 나한테 가져가 놓고 그깟 돈이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신우이는 그 말을 듣더니 본인 무시하는 거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한테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애 가진 사람이랑 싸울 수도 없으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 낳고 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어요. 애 낳으면 철없던 사람들도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우이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신우이 입장에서는 아이 없는 저희가 호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출산할 때가 다 돼서는 저한테 산후조리원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 가지면서 산후조리원 예약한다고 하던데 나는 벌써 너무 늦었어. 그래서 그런지 괜찮은 곳이 없네. 내가 옳게 생각해서 저렴한 곳으로 예약할게. 네? 왜 저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을 저렴한 곳으로 하세요? 형님 편한 대로 하셔야죠. 아니, 올케가 내 산후조리원비 내줘야 되잖아. 우리 집 처족한데 왜 숙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싶었는데 옳게 생각해서 2주에 300만 원 하는 곳으로 잡았어.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냈으니까 나중에 계약금 포함해서 돈 묻혀주면 돼.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정사정해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산후조리원비를 제가 내준다고 생각하는 게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형님 결혼할 때 드린 1,5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그 돈 못 드려요. 형님 결혼할 때 드린 1,500만 원도 겨우겨우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산후조리원비요? 그건 아주버님이 내셔야죠. 내가 우리 시댁에 내 동생이 다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해놨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나 산후조리도 하지 말란 소리야? 그리고 올케는 애도 없잖아. 그럼 따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첫 조카 생기는 기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형님이 애 낳고 그러면 뭐라도 못 해줘서 안달이던데 올케는 왜 그래? 그 사람들은 형님한테 받은 게 많이 있나 보죠. 그리고 저희가 애가지라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닌데 산후조리를 왜 저희가 해드려요? 그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 주변에서